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주식 전문가가 있습니다. 하루에 5, 6시간씩 기업 보고서 읽고 30년 넘게 시장 분석하고 월스트리트에서 내로라 하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운용하는 펀드가 있어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브레인들이 투자 전략 짜고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종목 고르고 매일 사고 팔고 난립니다. 반면에 또 다른 쪽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S&P 500 지수 따라가는 ETF 하나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종목 분석? 안 해요. 타이밍? 안 봐요. 그냥 지수 따라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예요. 10년 뒤에 누가 이겼을 것 같으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문가들이 이겨야죠. 근데 실제로 이 내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2007년에 워런 버핏이 헤지펀드 운용사 프로테제 파트너스와 진짜로 이 내기를 했습니다. 버핏은 S&P 500 인덱스 ETF, 상대방은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고른 헤지펀드 5개. 10년 뒤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ETF가 이겼습니다. 처참하게요. 헤지펀드들의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2.2%였는데 버핏의 ETF는 7.1%를 기록했어요. 전문가들이 수수료 받으면서 열심히 했더니 그냥 지수 따라간 ETF한테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내기 이후 버핏이 뭘 했는지 아세요? 자기 아내한테 유언을 썼습니다. 내가 죽으면 남겨진 재산의 90%는 S&P 500 인덱스 ETF에 넣어라. 세계에서 주식을 제일 잘한다는 사람이 자기 아내한테는 주식 천재처럼 투자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버핏은 자기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아니라 ETF를 유언으로 남겼을까요? 이 질문 하나에 부자가 되는 비밀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 천재가 아닌 평범한 사람이 ETF 하나로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힘내서 만들 수 있거든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ETF, Exchange Traded Fund. 풀어서 말하면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어렵죠? 근데 사실 되게 간단해요. 주식시장에는 회사가 수천 개 있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요. 이 회사들 주식을 한 번에 다 사면 어떻게 될까요? 한 회사가 망해도 다른 회사들이 올라주면 크게 손해볼 일이 없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걸 다 직접 사려면 수억이 필요해요. 보통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나온 게 ETF예요. 이 회사들을 한 바구니에 다 담아서 그 바구니 자체를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타이거 미국 S&P 500 ETF 주식 하나를 사면 미국 500대 기업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몇만 원으로요. 요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라면 끓이려는데 면, 스프, 계란, 파 다 따로 사면 번거롭잖아요. ETF는 그걸 세트로 묶어서 싸게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좋다는 건 알겠는데 왜 이걸로 부자가 되냐? 이제부터 ETF가 왜 평범한 사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무기는 분산 투자입니다. 여러분, 달걀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아세요? 삼성전자 몰빵, 카카오 몰빵, 테슬라 몰빵이에요. 몰빵하고 나서 제발 올라라 하면서 주가 새벽부터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거든요. 2021년에 카카오 주식 최고점 17만 원에 몰빵한 분들, 지금 그 절반도 안 됩니다. 근데 ETF는 달라요. S&P 500 ETF 하나를 사면 그 안에 애플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엔비디아가 있고 아마존이 있고 구글이 있어요. 500개 회사 전체예요. 카카오처럼 어떤 회사 하나가 주저앉아도 다른 409제국에가 버텨줘요. 어느 회사가 잘 될지 예측 못해도 괜찮아요. 시장 전체가 성장하면 나도 같이 성장하는 구조거든요. 특정 종목에 대한 분석 실력, 통찰력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자, 분산 얘기까지 했으니까 근데 아직 진짜 핵심을 안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무기가 사실 더 충격적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수수료, 즉 비용의 차이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잠깐만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펀드 가입해보신 분 있으세요? 은행 가서 펀드 가입하면 연 일치 2% 정도 수수료 내잖아요. 별로 안 많은 것 같죠? 근데 이게 30년 장기 투자에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계산해보면 기절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1천만 원 있다고 해봐요. 연 10% 수익률로 30년을 투자합니다. 수수료가 0.1%짜리 ETF로 하면 30년 후에 대략 1억 7천만 원이 돼요. 근데 수수료가 연 1.5%짜리 액티브 펀드로 하면요. 1억 1천만 원 정도예요. 무려 6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수수료 1.4% 차이가 30년 동안 6천만 원을 잡아먹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진짜예요. 실제로 코덱스 미국 S&P 500 같은 경우 연간 총보수가 0.0062%까지 내려갔어요. 반면 일반 액티브 펀드는 연 1%가 넘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거 라면으로 비유하면요. 편의점 라면이랑 식당 라면인데 맛이 거의 같은데 가격이 5배 차이 나요. ETF는 편의점 라면인데 맛은 식당 라면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아, 그렇구나 하실 수 있는데 아직 반도 안 왔어요.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예요. 제가 이 영상 준비하면서 진짜 놀란 부분이 바로 다음 내용이거든요. 세 번째 무기, 이게 핵심이에요. 바로 복리, 그리고 시간입니다. 복리라는 말 다 알죠? 근데 복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한번 같이 상상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매달 30만 원씩 S&P 500 ETF에 투자한다고 해봐요.
연 수익률 10%를 가정하는 건데 과한 가정이 아니에요. S&P 500 지수가 지난 50년간 배당 포함해서 연평균 10.74%를 기록했거든요. 역사적 데이터예요. 매달 30만 원씩 20년간 투자하면 총 투자 원금이 7,200만 원이에요. 근데 복리 10%로 계산하면 20년 후 잔액이 얼마가 될까요? 대략 2억 3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원금 7,200만 원으로 2억 3천을 만든 거예요. 투자 수익만 1억 5천이 넘어요. 이거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아니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진짜로. 매달 30만 원씩 자동이체 걸어두고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종목 공부한 것도 아니고 타이밍 맞춘 것도 아니고 차트 분석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매달 30만 원씩 ETF 사고 잊어버린 거예요. 30년을 하면요. 원금 1억 800만 원에 잔액은 6억을 넘어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30년이 지나면 6억짜리 자산가가 되는 거예요. 차12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71을 수익률로 나누면 원금이 2배 되는 기간이 나와요. 수익률 10%면 72 나누기 10이니까 약 7.2년 만에 원금이 2배가 됩니다. 1천만 원이 7년 만에 2천만 원이 되고, 또 7년 만에 4천만 원이 되고, 또 7년 만에 8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속도가 붙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빨리 시작할수록 무조건 좋아요. 30살에 시작하는 것과 40살에 시작하는 것, 10년 차이가 결과적으로 자산을 몇 배로 벌려놓거든요. 자, 지금까지 ETF의 3가지 핵심 무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분산 투자, 낮은 수수료, 복리와 시간, 이 3가지예요. 근데요, 여기까지는 투자 교과서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아는 것과 실제로 부자가 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거든요. 그 간격을 만드는 진짜 이유, 그게 뭔지 아세요?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옵니다. 이 숫자를 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어마어마한 통계가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일반 개인 투자자 중 원금만 지켜도 상위 50%에 속하고 지수만큼만 수익을 내도 상위 20%에 포함된다는 연구 결과예요. 뱅가드 그룹이랑 JP모건 자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대부분 돈을 잃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분석하고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차트 공부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평균도 못 따라가는 사람이 전체의 80%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인간의 뇌가 투자에 극도로 비적합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주가가 막 떨어져요. 2022년처럼 S&P 500이 20% 넘게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때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세일 기간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락장이 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팔아버립니다. 겁나서 팔아요. 더 떨어지기 전에 팔자 하고 손실 확정하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회복되면 그때 다시 사요. 비싸게요. 이걸 행동경제학에서는 손실회피 편향이라고 해요. 사람은 100만 원 버는 기쁨보다 100만 원 잃는 고통을 2.5배 크게 느껴요. 그래서 손실 앞에서 이성이 마비되고 나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ETF 적립식 투자,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죠. 이 방법은 이 심리적 함정을 원천 차단해요. 매달 자동이체로 그냥 사요. 주가가 올라도 사고 내려도 사요. 감정이 개입할 틈이 없어요. 주가가 내려가면요. 오히려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어서 평균 단가가 낮아져요. 마트에서 1차일 행사하면 기분 좋잖아요. ETF 적립식 투자는 하락장에 왔을 때 자동으로 1차일 행사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떨어질 때 더 사야 하는데 그걸 인간의 의지로 하기 힘드니까 자동으로 시스템이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현실적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한국에서 ETF 투자하기가 어렵냐? 전혀 아니에요. 지금이 역대 최고로 쉬운 환경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국내에 상장된 ETF가 1,058개예요. S&P 500 추종하는 ETF만 해도 타이거, 코덱스, AC, 라이즈 등 여러 브랜드에서 나와 있고 수수료 경쟁도 치열해서 연 0.007%, 0.01%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또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에서 ETF를 사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아요. 연금저축에서 연 600만 원까지 넣으면 최대 99만 원 세금 돌려받고 IRP 합산하면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절세가 돼요. 이건 수익률에 추가로 얹어주는 국가 혜택이에요. 안 쓰면 그냥 손해예요. 은행예금이랑 비교해보면 진짜 실감나거든요. 지금 1금융권 정기예금 이율이 3% 수준이에요. 1,000만 원 넣으면 1년에 25만 원에서 30만 원 이자 받아요. 거기다 이자 소득세 15.4%대니까 실제로 손해주는 건 더 적어요. 근데 S&P 500 ETF로 연금저축에서 사면요. 역사적 연평균 10% 수익률에 세액공제 혜택에 과세이연까지 받아요. 과세이연이 뭐냐면 지금 당장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 세금이 계속 복리로 굴러가는 거예요. 결국 나라가 ETF 장기 투자를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구조예요. 자,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함정들을 짚고 갈게요. 이게 끝이면 좋겠는데 이거 모르면 진짜 손해봐요. 첫 번째 함정, 테마 ETF 과욕 내지 마세요. AI, 반도체, 방산, 2차전지 이런 테마 ETF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2025년에 방산 ETF가 143% 올랐다니까요. 근데 이건 결과론이에요. 그게 그렇게 오를 걸 미리 알고 산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방산 ETF 오르기 전에 2차전지 ETF 산 분들은 반토막 났거든요. 시장 평균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테마를 소량 추가하는 순서가 맞아요. 두 번째 함정, 레버리지 ETF 건드리지 마세요. 2배짜리, 3배짜리 있잖아요. 오를 때는 2배 오르는데 내릴 때도 2배 내려요. 그것만도 아니에요.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장기적으로 원금이 계속 녹아요. 수학적으로 손해가 확정된 구조예요. 세 번째 함정, 단기 수익에 흔들리지 마세요. ETF로 부자 된다는 게 한 달 만에 30% 수익 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5년, 10년, 20년의 게임이에요. 코인으로 대박났다는 소식 들으면 흔들리거든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40대, 50대 분들이요. 절대 아니에요. S&P 500 지수를 최고점에 딱 4번만 투자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블랙먼데이, 닷컴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19 폭락 직전에만 딱딱 투자한 역사상 가장 타이밍을 못 맞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은퇴할 때 얼마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10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억대 자산가가 된 거예요. 폭락 직전에만 샀는데요. 왜냐? 팔지 않았으니까요. S&P 500 지수는 역사상 단 한 번도 7년 반을 기다렸는데 손해본 적이 없어요. 최악의 타이밍에 사도 7년 반만 버티면 원금은 지켰다는 거예요. 50살에 시작해도 15, 20년은 충분히 있어요. 복리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다시 버핏 얘기로 돌아올게요. 버핏이 아내에게 ETF를 남긴 건 아내가 투자를 잘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내가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알아서예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전문가처럼 투자하려 하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걸 60년 투자 경험에서 체득한 거예요. 버핏 본인은 하루 5, 6시간씩 기업 분석하고 30년 넘게 시장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별 주식으로 시장을 이겼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시장 전체를 사라고 한 거예요. ETF 투자는 주식 천재처럼 투자하겠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해요. 대신 시장 평균만큼 꾸준히 벌겠다는 겸손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 겸손함이 결국 부자로 만들어져요. 생각해보세요. 원금 7,200만 원으로 2억 3천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매달 30만 원씩 자동이체 걸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주가 볼 필요 없고 뉴스 볼 필요 없고 차트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20년을 기다리면 됩니다. 이게 어렵냐고요?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이유가 투자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기다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시장이 떨어질 때 팔지 않는 게 어려운 거예요. 가장 강력한 투자 전략은 단순함입니다. 좋은 ETF 하나, 매달 정해진 금액, 절대 팔지 않는 인내심, 이 세 가지예요. 버핏이 자기 아내한테 남긴 유언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딱 한 문장이었어요. S&P 500에 넣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투자 천재가 내린 결론이 그 단순함이라는 게 뭔가 묘하게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